최근 몇 년간 AI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큰 관심을 얻으며 텍스트와 이미지를 넘어 영상과 음성까지 영역을 확장했다면 지금의 AI는 복잡한 추론과 창작까지 가능하게 됐죠. AI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소프트웨어를 넘어 물리적 AI, 즉 로봇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는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AI와 로봇을 결합한 피지컬 AI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하드웨어 중심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사람처럼 생각하는 두뇌와 사람처럼 움직이는 신체가 합쳐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피지컬 AI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인간처럼 인간을 위해 이해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어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도와주는 존재.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하는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ETF,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플러스 ETF입니다. 오늘은 AI의 최종 종착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하는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ETF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ETF의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컬 AI의 도약에 따른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장성입니다. 피지컬 AI의 발전으로 인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죠.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조 부활 정책과 맞물려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의 중요성에 따른 액추에이터와 센서 부분의 성장성입니다. 로봇을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려면 하드웨어 부분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로봇의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액추에이터라든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가 중요한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려면 로봇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물리적 현실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온다면 로봇을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는 핵심 소부장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빠른 시장 발전에 맞춰 효율성을 강화한 액티브 운용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전반의 성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현재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약 30%, 핵심 소부장, 액추에이터와 센서 기업의 약 70%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은 대부분이 비상장 상태입니다. 향후 업계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IPO를 할 경우 IPO 이후 지수 편입을 기다려야 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즉각 대응이 가능해 해당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편입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피지컬 AI의 도약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는 올해 CES에서 다음은 피지컬 AI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었죠. 생성형 AI에 하드웨어가 결합되면서 빠르게 피지컬 AI가 발전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곧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테슬라는 올해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10,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생산 라인에 투입시키며 내년까지는 약 12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로봇 기업 피규어 AI도 연간 휴머노이드 로봇을 12,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오픈하기도 했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휴머노이드 로봇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사람처럼 움직이며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또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수행하는 노동을 똑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단순 업무부터 위험하고 복잡한 작업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해낼 수 있으며 또 24시간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사람을 대체해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빠르게 발전한다면 과연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얼만큼 성장할까요? 모건 스탠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2050년까지 미국에선 약 1조 달러, 중국은 약 8,3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최대 2,0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장기적으로 약 10조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각 산업 현장과 일상에 스며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도 일부 글로벌 빅테크들의 산업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쓰임은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아마존은 어질리티 로보티스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로봇 디짓을 자사 창고와 물류센터에 도입했으며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 라인에 옵티머스를 투입하는 등 각종 산업 현장에 투입해 공정의 생산성 증가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곧 활용될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간병 또 가사 업무를 대신하고 사람처럼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하며 우리 곁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휴머노이드 로봇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장은 트럼프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강력한 미국을 다시 만들기를 원했죠. 미국 내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제조업은 오래전부터 중국에 값싼 노동력이 들어오고 반대로 미국 노동자의 높은 인건비로 경쟁력을 잃고 제조업 기반이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또 제조업 부활을 선언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택한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빠르게 학습하고 사람보다 낮은 비용으로 숙련공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선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중국화 움직임은 미국과 한국, 일본, 또 유럽과 같은 우방국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중국산 기술 사용에 따른 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지난해부터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이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차량의 판매를 금지했고 또 미국산 제품 수요를 촉진하고 중국산 제품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54%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과 부품의 미국 내 생산 촉진 및 한국과 일본, 유럽과 같은 우방국들과 함께 칩4 동맹과 같은 안정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 하드웨어이고 로봇이 사물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또 인식한 이후에 그 사물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액추에이터와 센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성장에 따라 액추에이터와 센서 산업의 성장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비용을 예를 들어 5만 달러로 가정을 한다면 액추에이터와 센서 비용은 약 3.3만 달러로 로봇 제작 원가의 66%나 차지합니다. 3분의 2가 부품인 건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지 아시겠죠?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액추에이터와 센서 산업 규모는 동시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2032년까지 글로벌 로봇용 액추에이터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약 40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2034년까지 글로벌 로봇 센서는 약 79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인 액추에이터와 센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팔과 다리라 할 수 있는데요. 액추에이터는 감속기와 서브모터, 센서 등으로 이루어진 구동장치로 전기 등의 에너지를 선형운동 또는 회전운동으로 변환해 줍니다. 액추에이터는 개당 하나의 움직임만 구현하지만 액추에이터가 여러 개 모일 시에는 다양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액추에이터는 인간의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필수 부품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가 됩니다. 앞서 액추에이터가 여러 개 모이면 다양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다고 했죠. 액추에이터 객수가 증가할수록 더 사람처럼 비슷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를 자유도라고 하는데요. 자유도는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의 축과 방향의 개수를 뜻하는데 사람의 자유도가 예를 들어 200 이상이라면 사람 손의 자유도는 27입니다. 결론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높은 자유도가 요구가 되는데 액추에이터가 많을수록 사람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테슬라는 자사의 옵티머스가 모두 총 40개의 액추에이터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액추에이터만큼 중요한 것이 센서입니다. 센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오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리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사람과 안전하게 상호작용하기 위해 센서가 필요한 겁니다. 센서를 통해 사물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의 힘을 주며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인식하는 겁니다.
만약에 센서가 없다면 로봇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에 따라 단순 반복 동작만 수행할 수 있는 기계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가 증가할수록 센서 수요는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액티브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타 상품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ETF는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에 맞춰 포트폴리오가 변경이 된다는 점입니다.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ETF는 빠르게 변화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변화를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액티브 ETF로 출시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처음 시작될 땐 하드웨어 위주 기업들의 성장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현재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가 된다면 성능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ETF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확대될 때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바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로봇 기업들은 여럿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초기 산업으로 비상장된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아마존이 투자한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그것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재 시장에서 최소 3조 원에서 30조 원의 가치를, 또 어질리티 로보틱스는 약 2.6조 원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이 만약 IPO를 진행한다면 시장 상황에 맞게 저희 포트폴리오에 또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해 메타나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다가오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관련 매출 비중이 낮고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당장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노출도가 증가하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는 경우에 신속하게 투자 여부를 재검토해 편입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ETF의 구성 종목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말씀드렸듯이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비용의 액추에이터와 센서가 약 66%를 차지하는 만큼 저희 ETF의 비중도 휴머노이드 로봇 완성체를 제작하는 기업이 30%,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할 때 필요한 액추에이터와 센서, 감속기 등 소부장 기업들을 70% 투자합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테슬라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포함되어 있고, 소부장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 글로벌 탑티어 기업인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와 화나, 또 미국의 테라다인 등에 투자합니다. 다음은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ETF 상품 설명입니다.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ETF는 올해 4월 15일에 상장한 ETF로 아이셀렉트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지수를 추종합니다. 보수는 연 0.45%이고 리밸런싱은 연 2회 6월과 12월에 진행합니다. 투자하는 기업들의 국가 구성은 미국이 약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본이 약 32%, 한국이 약 20%, 그리고 스위스에 약 3%를 투자해 휴머노이드를 제작하는 기업과 액추에이터 및 센서를 만드는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지수 방법론입니다. 편입 대상 종목은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 및 액추에이터와 센서 부문으로 나눠서 종목을 선정합니다. 구성 종목은 총 27개 종목이고 비중 결정 방식은 각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 및 동일 가중 방식 혼용 방식입니다. 각 부문별로 두 방식을 혼용해 사용을 합니다. 종목당 캡의 비중은 20%로 휴머노이드 로봇 부문 종목만 적용되고 부분 캡 비중은 화면과 같이 부문별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ETF와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 시대에서 로봇 산업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 휴머노이드 산업에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플러스 ETF였습니다. 감사합니다.